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형장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일어나셨던 분들은 아마 장이 이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녁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진행하고 있어서 또다시 장이 공포 분위기로 변했죠. 이만큼 지금 장은 사실 차트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트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상승에 대해서도 전쟁 때문에 무너졌었고, 지금도 상승이 나왔었지만 일봉 윗꼬리만큼 다시 말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보다는 오늘 영상은 전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고, 그래도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둘 다 그냥 한치도 양보가 없어요. 그냥 전면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중 러시아는 핵 훈련까지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위치한 이 미국의 대사관, 그러니까 러시아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서는 이 포스팅이 지난 주말에 이슈가 됐었죠. 이 포스팅이 최대한 전쟁에 무게를 맞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됐었고, 많은 분들한테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미 대사관은 자리를 옮긴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으로는 일단 프랑스에서 1차적인 외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남았죠. 이 날짜가 24일 목요일에 각국의 국무장관과 외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거에 따라서 오늘 또는 23일에 이 전쟁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세력과 프랑스가 회담을 진행했다,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런 상황들은 저는 하나의 구실 또는 명분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러시아쯤이면은 이 대외적인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용이 되겠죠.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절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러시아에서 최대한 전쟁 일어난다, 겁을 주고 원하는 부분만 가져갈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됐던 저것이 됐던지 간에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 1화는 최대한 전쟁 분위기를 만들다가 이제 최대한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를 외치다가 크림반도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침략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실제 행동과 이 표면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다르게 갈 것으로 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만 만들면 그냥 전쟁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계속 러시아 쪽에서 전쟁 긴장을 준다면 시간을 계속 끌다가 협의를 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저는 이 비트코인 차트 말고 나스닥의 차트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4시간 봉이죠. 차트가 뭐가 다를까요? 거의 같죠. 그래서 그냥 나스닥을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날 하락으로 인해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켜줘야 했었던 매물대 체크를 한다면 이 저점을 모두 뭉갰고, 단 하나만 이 $100 차이로 지켜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에 있으면은 조금의 악재로도 크게 하락을 발생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나스닥도 별반 다를 점이 없다는 걸 유의를 하시고요. 저는 제가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중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20% 만들었다라고 했죠. 이 비중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 그래서 80%는 현금 비중이 되고, 이 중에서 나머지 절반은 비트, 그리고 나머지는 알트. 좀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비트, 알트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절반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절대 이번 장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장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많은 코인들이 이전에 지금도 좀 무너지고 있네요. 다시 지금 하락장에서는 많은 코인들이 이전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모를 느끼시고요. 내가 탈 수 있었던 그 저가를 못 탔다는 아쉬움에 물리고 또 손절을 하고 물리고 또 손절하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사실
12월 4일 이후에 나왔던 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행됐던 게 하락하면은 다시 올라가고, 하락하면 다시 올라가고, 하락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장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하면 오르는구나, 그냥 나는 존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큰 그림에 있어서는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손실률도 그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런 분들 덕택에 방어가 되는 점도 조금은 있지만, 이번 장은 좀 다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락을 예상했다는 점이 아니라, 만약에 내 관점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차트가. 그러면은 손절이라는 게 맞다 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장은 선택을 하시고 후회 없는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관점이라고 늘 강조드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별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있죠, 저가 이탈했을 때 이 약간 좀 작은 봉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는 봉에서 저가를 이탈을 시켰었는데, 이때 제가 비케랑 네오를 손절을 했거든요. 관점은 똑같아요. 저가 이탈했으니까 이제 장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틀 동안 이렇게 장이 유지가 되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했다는 영상을 이날도 말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댓글에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야, 오르는데 무슨 손절이냐, 너 같은 사람은 기술적 반등도 못 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이후 장을 보면은 그냥 끝까지 무너졌었죠.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을 외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매도하나 여기서 매도하나 이 지점에서 본다면 진짜 그냥 높은 가격에 매도한 거기 때문에, 사실 네오 차트 그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쯤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싸게 판 거죠. 이거보다는 낫죠. 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장도 저는 하락을 볼 때는 그렇게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파나 나중에 하락이 진행된다면 그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감정이 다릅니다. 아니야, 나는 기술적 반등 올 때 매도를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장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냐 싶죠. 많은 분들이 사실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죠. 사실 한 4시간, 4시간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이거는 12월 4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등 올 때 매도하라고 했었던 시점. 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2월 초 이 차트죠.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이 진행되면서 이 전 매물대 위로 안착시키고 또 양봉으로 좀 저가도 안 깨고 좀 보기 좋았죠. 그리고 이 3,000달러 선 위로 올라선 상태에 있어서 강세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치적인 이슈로 무너지고 지금도 쉽게 고점을 못 넘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상으로는 볼 점이 없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봉상으로는 이런 하락장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양봉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기대하라는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양봉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봉 다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음봉으로 기록하고 사실 양봉이 아니에요. 이 월봉 마감이 8일 정도 남았고요. 보통 이렇게 주봉과 월봉의 마감이 겹치는 시기가 큰 관점으로는 스윙 형태로 보기 딱 좋은 장인데, 월봉이 얼망이라서 일단 지금은 주봉만 집중하시면 될 듯합니다. 뭐 주봉이 양봉됐다가 뭐 음봉됐다가 하는데, 일단은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양봉 확정되면은 그 다음 매매를 하시고, 이게 양봉이냐 아니면 음봉이냐에 따라서 전체 메이저 또 준메이저장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 종목 진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3월 VIP 모집에 대한
안내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2월에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